안녕하세요. 건강누림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지 궁금해요. 며칠 전에 한 시청자분이 댓글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선생님, 저는 올해 67세인데요. 요즘 이상하게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어요. 예전에는 3층까지도 껌이었는데 지금은 2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체중은 별로 변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정말 나이 때문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분명히 먹는 것도 예전과 비슷하고 체중도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사실 이런 증상들은 근육이 우리에게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근육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 말이에요. 의학적으로는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근육 감소를 막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올바른 단백질 섭취입니다. 특히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5가지 음식들은 정말 특별해요. 고기나 계란처럼 많이 알려진 것들 말고 시니어 분들에게 더욱 좋은 숨겨진 보석 같은 음식들이거든요. 본격적인 영상 들어가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건강누림에서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용적인 정보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여러분의 현재 근육 상태를 간단히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혹시 거울을 보실 때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세요? 팔뚝이 예전보다 가늘어진 것 같은데, 또는 가족들이 요즘 많이 마르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신 적 있나요? 분명히 체중계 숫자는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이건 근육량은 줄어들고 지방량은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육은 지방보다 무겁기 때문에 근육이 줄고 지방이 늘어도 전체 체중은 비슷하게 유지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외관상으로는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몸이 전체적으로 힘없어 보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계단 오르기예요. 아파트 2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이 예전보다 힘들어지셨나요? 중간에 한번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나 난간을 꼭 잡고 올라가게 되시나요? 이것도 다리 근력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의자 테스트인데요. 지금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의자에 앉으신 상태에서 팔을 가슴에 X자로 교차해서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팔에 힘을 전혀 쓰지 않고 순전히 다리 힘만으로 일어나 보세요. 어떠세요? 쉽게 일어나지시나요? 만약 좀 힘들다고 느끼신다면 이것도 다리 근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어요. 건강한 성인이라면 팔에 도움 없이도 의자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걸음걸이 변화예요. 예전보다 걸음이 느려지거나 보폭이 작아지거나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가 바뀔까봐 걱정되시나요? 이런 것들도 전체적인 근력 저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피로감이에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쉽게 피곤해지거나 예전에는 괜찮았던 일상적인 활동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나요? 이런 체크 포인트들 중에서 2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근육량과 근력이 줄어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변화들은 충분히 개선하고 예방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70대, 80대에도 적절한 영양 섭취와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늘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운동만 한다고 해서 근육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벽돌이 필요하듯이 근육을 만들 때도 재료가 필요해요. 그 재료가 바로 단백질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나는 밥 잘 먹고 있는데 왜 근육이 줄어들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만으로는 부족해요. 의식적으로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단백질하면 보통 고기나 계란을 많이 떠올리시죠? 물론 이것들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하지만 시니어 분들에게는 더 좋은 선택지들이 있어요.
소화도 더 잘 되고 영양적으로도 더 균형 잡힌 음식들 말이에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5가지 음식들은 정말 특별해요. 단백질 함량도 높고 시니어 분들이 드시기에도 좋고 무엇보다 구하기도 쉽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첫 번째 음식을 소개하기 전에 왜 시니어 분들에게 단백질이 더욱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실 30대부터 우리 몸의 근육량은 매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워낙 미미해서 느끼지 못하죠. 하지만 5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그 속도가 빨라져요. 매년 1에서 2%씩 근육량이 감소하고 근력은 더 빠르게 떨어져요. 한 시청자분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올해 72세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혼자서 김치도 담그시고 청소도 다 하셨는데 올해 들어서는 무거운 것 드는 걸 힘들어 하세요. 특별히 아픈 곳은 없다고 하시는데 뭔가 전체적으로 기운이 없어 보여요.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마음이 아프시죠? 하지만 이건 정말 흔한 일이에요. 70대가 되면 20대에서 30대 때보다 근육량이 30% 이상 줄어들 수 있거든요. 문제는 근육량보다 근력이 더 빨리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력이 약해지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이 시작돼요. 무거운 물건을 들기 힘들어지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버거워져요. 심하면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어요. 더 심각한 건 균형 감각도 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중심을 잡기 어려워지죠. 그러면 넘어질 위험이 높아져요.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큰 부상 원인 중 하나가 낙상이거든요. 한번 넘어져서 다치게 되면 움직이기 어려워지면서 근육이 더 빨리 줄어들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며칠만 누워 있어도 근육량이 눈에 띄게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 드릴게요. 이런 근육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니에요.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늦추고 심지어 역전시킬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몇 달 전에 한 시청자분이 이런 후기를 보내주셨어요. 6개월 전에 선생님 영상 보고 식단을 바꿨는데 지난주 병원에서 검사 받으니까 근육량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75세인데도 말이에요. 이런 성공 사례들이 정말 많아요. 핵심은 바로 올바른 단백질 섭취와 적절한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단백질 하면 고기부터 떠올리시죠? 고기를 많이 먹어야 하나? 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이가 들면 고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소화도 잘 안 될 수 있으니까요. 또 계란도 마찬가지예요. 계란을 하루에 몇 개씩 먹어야 하나? 하면서 콜레스테롤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5가지 음식들은 이런 걱정들을 말끔히 해결해 드릴 거예요. 고기나 계란보다 소화도 잘 되고 영양적으로도 더 균형 잡혀 있고 무엇보다 드시기 편한 음식들이거든요. 첫 번째 음식부터 소개해 드리기 전에 단백질이 우리 근육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한 단백질은 소화 과정을 거쳐서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단위로 분해돼요. 이 아미노산들이 혈액을 통해 근육으로 운반되면서 새로운 근육 단백질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과정이 예전만큼 효율적이지 않아요.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가는 비율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성인은 체중 1kg당 1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해요. 하지만 50세 이상이시라면 체중 1kg당 1.2g에서 1.5g 정도는 드셔야 해요. 체중이 60kg이신 분이라면 하루에 72g에서 90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한 셈이죠. 이걸 음식으로 환산해 보면 꽤 많은 양이에요. 예를 들어 계란 하나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대략 6g 정도거든요. 90g을 채우려면 계란을 15개나 먹어야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음식을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오늘 소개해 드릴 음식들은 단백질 함량도 높고 다른 영양소들도 풍부해서 시니어 분들에게 정말 좋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단백질의 질이에요. 모든 단백질이 다 같은 건 아니거든요. 근육을 만드는데 특히 중요한 아미노산들이 얼마나 들어있느냐가 관건이에요. 그 중에서도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특히 중요해요. 이 류신이 근육 합성의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하거든요. 류신이 충분히 들어있는 단백질을 드셔야 근육 만들기가 제대로 시작돼요. 오늘 소개해드릴 5가지 음식들은 모두 이런 류신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들이에요. 게다가 시니어 분들이 드시기에도 부담스럽지 않고 소화도 잘 되는 음식들로만 골라봤거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음식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북어예요. 말은 명태라고도 하죠. 북어가 단백질 음식이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게 정말 놀라운 단백질의 보고거든요. 북어 100g에는 무려 80g 이상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비교해 드릴게요. 닭가슴살이 100g당 23g 정도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데 북어는 그것의 3배가 넘어요. 게다가 지방은 거의 0에 가깝거든요. 한 시청자분이 이런 후기를 보내주셨어요. 북어 우린 물로 아침마다 미역국 끓여 먹었는데 한 달 만에 다리에 힘이 생긴 것 같아요.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북어의 또 다른 장점은 류신 함량이 높다는 거예요. 근육 합성의 스위치를 켜주는 바로 그 류신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북어로 드시면 근육 만들기 효과가 더 좋아요. 그런데 북어는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북어는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북어 우린 물로 국물을 내는 거예요. 북어를 물에 우려내면 진한 국물이 나오는데 이 국물에도 단백질이 충분히 우러나와 있거든요. 북어채 무침도 좋아요. 북어채를 미지근한 물에 불려서 부드럽게 만든 다음 참기름과 간장으로 무쳐 드시면 돼요. 고춧가루를 조금 넣으면 더 맛있고요. 이렇게 하면 밑반찬으로도 좋고 밥이랑 같이 드시면 한 끼 식사가 돼요. 북어국도 추천드려요. 북어를 적당한 크기로 찢어서 무나 배추와 함께 끓이시면 돼요.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해요. 특히 아침 식사로 드시면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음식은 청국장이에요. 청국장은 냄새 때문에 먹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즘은 냄새를 많이 줄인 제품들도 나와 있어요. 또 청국장 가루 형태로 나온 것들도 있어서 활용하기가 훨씬 쉬워졌거든요. 청국장의 단백질 함량은 생각보다 높아요. 청국장 100g에는 약 18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게다가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단백질이 더 잘 흡수되는 형태로 변해 있거든요. 청국장의 가장 큰 장점은 유익한 균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장 기능이 약해지기 쉬운데 청국장의 유익균들이 장 건강을 도와줘요. 장이 건강해야 단백질 흡수도 잘 되거든요. 한 시청자분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청국장을 매일 먹기는 어려워서 청국장 가루를 사서 밥에 한 스푼씩 넣어 먹었어요. 3개월 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근육량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소화도 훨씬 좋아졌어요. 청국장 가루는 정말 활용도가 높아요. 밥에 넣어서 드시거나 국에 넣어서 끓이시거나 나물 무칠 때 조금 넣으셔도 돼요. 냄새도 거의 없고 고소한 맛이 나서 드시기 편해요. 세 번째 음식은 그릭 요거트예요. 일반 요거트와 뭐가 다른지 궁금하시죠?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에서 유청을 더 많이 제거해서 만든 진한 요거트예요.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단백질을 2배나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어요. 그릭 요거트 한 컵, 대략 200g에는 20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건 닭가슴살 100g과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게다가 부드러워서 드시기도 편하고 유산균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좋아요. 어떤 분은 요거트는 차가워서 배가 아플 수 있지 않나요?
라고 걱정하시는데 실온에 30분 정도 두셨다가 드시면 돼요. 또는 따뜻한 물에 잠깐 담가 두시면 미지근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나 과일을 넣어서 드시면 더 맛있어요. 특히 바나나나 블루베리를 넣으면 달콤해서 디저트 같은 느낌도 나고 영양도 더 풍부해져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충분하거든요. 한 시청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릭 요거트에 꿀 조금, 견과류 조금 넣어서 매일 아침에 먹고 있어요. 3주 만에 변비도 없어지고 소화도 훨씬 좋아졌어요. 네 번째 음식은 렌틸콩이에요. 렌틸콩은 서양에서는 정말 흔한 음식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렌틸콩이야말로 식물성 단백질의 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렌틸콩 100g에는 약 25g의 단백질이 들어 있어요. 이건 동물성 단백질 못지않은 수준이에요. 게다가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철분, 엽산,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많이 들어 있어요. 렌틸콩의 가장 큰 장점은 삶는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다른 콩들은 하룻밤 불려야 하고 한두 시간 삶아야 하는데 렌틸콩은 불리지 않고 바로 30분 정도만 삶으면 돼요. 바쁜 일상에서 활용하기 정말 좋죠. 렌틸콩 활용법을 더 말씀드릴게요. 밥 지으실 때 쌀과 함께 넣어서 지으시면 돼요. 쌀 2컵에 렌틸콩 반컵 정도 넣으시면 고소한 맛이 나면서 단백질도 보강되거든요. 또는 스프로 만들어 드셔도 좋아요. 양파, 당근과 함께 끓이면 정말 맛있는 렌틸콩 스프가 완성돼요. 마지막 5번째 음식은 바로 등푸른 생선이에요.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들 말이에요. 아, 이건 원래 알고 있던 건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등푸른 생선이 왜 특별한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등푸른 생선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요. 이 오메가3가 근육의 염증을 줄여주고 근육 회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또 비타민 D도 많이 들어 있어서 뼈 건강에도 좋고 근육이 제대로 수축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고등어 한 토막 대략 100g에는 20에서 25g의 단백질이 들어 있어요. 여기에 오메가3와 비타민 D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으니까 정말 효율적인 식품이죠. 한 시청자분이 이런 경험담을 보내주셨어요. 고등어를 일주일에 3번씩 먹기 시작했는데 2달 만에 무릎이 훨씬 편해졌어요. 관절염 때문에 아팠는데 염증이 줄어든 것 같아요. 등푸른 생선을 드실 때 주의점이 하나 있어요. 너무 기름지게 조리하지 마시고 구이나 찜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기름에 튀기면 오히려 몸에 안 좋은 지방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고등어 무조림이나 꽁치 구이, 삼치찜 같은 방식으로 드시면 좋아요. 특히 무나 배추 같은 채소와 함께 조리하시면 비린내도 줄어들고 영양 균형도 더 좋아져요. 자, 지금까지 5가지 특별한 단백질 음식들을 소개해 드렸어요. 북어, 청국장, 그릭 요거트, 렌틸콩, 등푸른 생선. 이 5가지만 잘 활용하셔도 하루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근육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이제부터는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황금 원칙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은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우리 몸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은 제한되어 있어요. 한 끼에 25에서 30g 정도가 적당해요. 하루 3끼로 나누어서 골고루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그릭 요거트로 25g, 점심에 생선으로 25g, 저녁에 청국장찌개로 25g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드시면 돼요. 두 번째 원칙은 탄수화물과 함께 드시라는 거예요. 단백질만 따로 드시는 것보다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과 함께 드시면 흡수가 더 잘 돼요. 탄수화물을 먹으면 인슐린이 나오는데 이 인슐린이 아미노산을 근육으로 더 잘 운반해 주거든요. 세 번째는 수분 섭취예요.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신장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 늘어나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하루에 물 8잔 정도 조금씩 자주 드시면 돼요. 네 번째는 운동과의 연결이에요. 가능하다면 운동 직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단백질을 드시면 근육 합성 효과가 극대화돼요. 꼭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돼요. 집에서 간단한 맨손 운동을 하신 후에 우유 한 잔이나 요거트 하나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다섯 번째는 개인차를 고려하라는 거예요. 소화 능력이나 식성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처음에는 조금씩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몸에 맞지 않는다고 느끼시면 조리법을 바꾸시거나 다른 음식을 시도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나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5가지 음식들과 섭취 원칙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북어, 청국장, 그릭 요거트, 렌틸콩, 등푸른 생선. 이 음식들이 여러분의 근육 건강을 지켜드릴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바로 꾸준함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음식들 먹으면 언제부터 효과가 나타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루 이틀 먹는다고 해서 바로 근육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2주에서 3주 정도 꾸준히 드시면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실 거예요. 계단 오르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거나 의자에서 일어나는 게 더 편해지는 그런 작은 변화들 말이에요. 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한 달 후에 손자가 저보고 할머니 요즘 힘이 세졌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서 6개월, 1년 후에는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근육은 우리가 평생 사용해야 하는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마치 은행에 저축하는 것처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근육에 투자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소개한 5가지 음식을 모두 매일 드실 필요는 없어요. 그 중에서 가장 드시기 편한 것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그릭 요거트 한 컵 추가하기 또는 저녁에 청국장찌개 한 그릇 더 드시기 같은 작은 변화부터 말이에요. 건강한 노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신 작은 실천이 10년, 20년 후에 여러분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거예요. 혹시 가족 중에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 그게 바로 건강누림의 목표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조직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면역력, 혈당 조절, 심지어 기분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근육이 건강해야 진짜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 5가지 음식들과 함께 근육 키우기 여행을 시작해 보세요. 분명히 몇 주 후에는 더 활기찬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건강누림에서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용적인 정보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거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들도 많이 남겨주세요. 이 음식 먹어봤는데 정말 좋더라 이런 후기들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저에게도 정말 큰 힘이 돼요. 여러분 모두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